늦가을 겨울 되면 이제 휴전 얘기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예, 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네. 아무래도 휴전 왜냐? 카드를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 전쟁을 휴전해도 미국이나 나토는 아무런 손해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만 그냥 땅 뺏긴 거로 끝나거든요. 어차피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끝나도. 근데 젤렌스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무기 지원 네. 줄여버리면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푸틴한테, 트럼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야, 무기 끊을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그 다음에 푸틴한테는 너도 이제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가지 마. 이렇게 양쪽에 하겠죠.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사실 푸틴이 그걸 바라고 있겠네요, 사실. 푸틴은 좋죠, 사실. 푸틴은. 오히려 그래지길 바라죠. 알았어, 네 말 들을게. 이거 몰래 하면서 웃겠죠, 이제. 젤렌스키만 울겠죠. 아.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단 휴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하고 다른 걸 찾아야지. 여기서 더 땅 뺏겠다. 그건 다 정치적인 욕심이에요. 일단은 휴전하고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는 이 전선 변화 없이 계속 양쪽에 희생만 늘어나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전쟁일 뿐이에요. 다만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강국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서는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고 복잡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은 휴전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 쿠르스크 지역 반환해주고 밑에 받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냉정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겠다. 네네. 근데 사실상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트럼프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젤렌스키가 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을 보는 거예요. 계속 싸우겠다.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서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아마도 나토가 그것을 계속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빠진 나토가. 아. 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섭거든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버텨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휴전이든 뭐가 돼서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괴뢰 정권, 꼭두가시 정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벨라루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뭐 폴란드라든지 또 막 그렇죠. 네. 그건 푸틴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건. 아. 그거는 뭐 확실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멈추게 되면 푸틴의 정당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은 구소련의 영토, 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 네네.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막 90%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 국민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과거의 영화, 그것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 31개잖아요? 그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이쪽 국가들이 다 지금 나토 회원국이 됐잖아요. 네. 나토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한 국가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폴란드를 공격을 했다. 이건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전 유럽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실제 병력도 파병을 해야 예. 되는 거고요. 모두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중에 비겁하게 빠지는 회원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비겁한 행위가 되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돈 좀 보태주고 뭐 무기 좀 지원해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푸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거고 러시아 국민은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가 뭐 빨리 이 러우 전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토 측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러시아의 그런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전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불안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이걸 그냥 끝내고 싶을 거고 네.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끝내려고 뭔가를 시도를 할 거다. 거기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진짜 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왜냐면 이제 푸틴하고는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진 않죠. 하지만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로 줄 걸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계속 이익적 관계를 모색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여론상으로 전쟁 휴전이나 정전을 갖다 요구를 받고 있으면 일정 수준의 그 카드를 가지고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그걸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나 정전이든 어떤 리스크가 좀 절단이 되는 행태에서 그 대신 뭐를 줄 거냐. 암묵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푸틴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동안 어쨌든 물밑상의 많은 교역들과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 편을 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고 그럼 그 공백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 중국은 대만은 그래도 나의 것이야. 뭐 홍콩은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더 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더 강한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트럼프는 그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는 방식이 한 번에 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세도 때리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압박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안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강한 강성 정책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또 약간 되게 순간적으로 당하거나 혼미한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서방권 쪽에서 공산권을 갖다가 뒤흔들면서 뭔가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스탠스를 처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좀 이건 골 때리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주적이 확실해요. 주적이 누구냐? 중국이죠. 네. 러시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에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해리스는 주적이 한 4개 정도 돼요, 지금. 약간 경찰관 역할을 확실히 하고 4개 정도 돼요. 네. 이란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북한도 있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 행보한다면 그 다음 날로 잘하면 휴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현 위치에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리 힘으로 싸울래. 그런 변수 남아 있어요. 근데 둘 다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사실 상황 그렇거든요. 제발 좀 누가 나서서 우리 좀 말려줘.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근데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좀 중재를 좀 해달라는 게 속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와 상호 방위 자유이라든지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제 휴전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실상 휴전된 거 아니에요. 우린 더 싸우자고 했는데 그때 막 대외적으로는 그랬잖아요. 네네. 북진해야 된다고 밖에서 막 시위하고. 근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상호 방위 조약 맺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하는 걸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 측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네. 더 이상 했다가는 힘들 것 같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변수가 그럼 트럼프는 과연 우크라이나에 뭘 줄 거냐. 종전, 그러니까 휴전했을 경우에. 지금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끝내. 그건 니네 일이잖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유럽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겠죠? 나토가 이제, 네. 나토라기보다는 영프, 독 이런 나라들이 유사시에 그럼 우리가 니네를 도와줄게. 우리 군대 갈게. 라는 보장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는 종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종전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푸틴의 정치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땅과 관련돼서 일부분을 지금 있는 땅에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가져갔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르스크를 갑자기 이제 뭐 줘 그리고 대신 그만큼 우리도 뺄게 뭐 이런 정도의 협의가 나와야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에 상응하는 안보적 보완책이 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집권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고 늦가을 겨울 되면 이제 휴전 얘기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예, 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예. 아무래도 휴전 왜냐? 카드를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 전쟁을 휴전해도 미국이나 나토는 아무런 손해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만 그냥 땅 뺏긴 거로 끝나거든요. 어차피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산을 끝나도. 근데 젤렌스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무기 지원 네. 줄여버리면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푸틴한테, 트럼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야, 무기 끊을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그 다음에 푸틴한테는 너도 이제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가지 마. 이렇게 양쪽에 하겠죠.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사실 푸틴이 그걸 바라고 있겠네요, 사실. 푸틴은 좋죠, 사실. 푸틴은. 오히려 그래지길 바라죠. 알았어, 네 말 들을게. 이러고 몰래 하면서 웃겠죠, 이제. 젤렌스키만 울겠죠. 아,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단 휴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하고 다른 걸 찾아야지. 여기서 더 땅 뺏겠다. 그건 다 정치적인 욕심이에요. 일단은 휴전하고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는 이 전선 변화 없이 계속 양쪽에 희생만 늘어나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전쟁일 뿐이에요. 다만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강국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서는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고 복잡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은 휴전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 쿠르스크 지역 반환해주고 밑에 받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냉정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겠다. 네네. 근데 사실상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트럼프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젤렌스키가 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을 보는 거예요. 계속 싸우겠다.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서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아마도 나토가 그것을 계속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빠진 나토가. 아, 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섭거든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버텨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휴전이든 뭐가 돼서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괴뢰 정권, 꼭두가시 정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벨라루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뭐 폴란드라든지 또 막 그렇죠. 네. 그럼 푸틴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건. 아, 그거는 뭐 확실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멈추게 되면 푸틴의 정당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은 구소련의 영토, 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 네네.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막 90%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 국민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과거의 영화, 그것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 31개잖아요? 그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이쪽 국가들이 다 지금 나토 회원국이 됐잖아요. 네. 나토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한 국가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폴란드를 공격을 했다. 이건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전 유럽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실제 병력도 파병을 해야 예. 되는 거고요. 모두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중에 비겁하게 빠지는 회원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비겁한 행위가 되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돈 좀 보태주고, 뭐 무기 좀 지원해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푸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거고, 러시아 국민은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가 뭐 빨리 이 러우 전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토 측,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러시아의 그런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전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불안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이걸 그냥 끝내고 싶을 거고, 네.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끝내려고 뭔가를 시도를 할 거다. 거기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진짜 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왜냐면 이제 푸틴하고는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진 않죠. 하지만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로 줄 걸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계속 이익적 관계를 모색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여론상으로 전쟁 휴전이나 정전을 갖다가 요구를 받고 있으면 일정 수준의 그 카드를 가지고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그걸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나 정전이든 어떤 리스크가 좀 절단이 되는 행태에서 그 대신 뭐를 줄 거냐? 암묵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푸틴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동안 어쨌든 물밑상의 많은 교역들과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 편을 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고, 그럼 그 공백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 중국은 대만은 그래도 나의 것이야. 뭐 홍콩은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더 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더 강한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트럼프는 그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는 방식이 한 번에 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세도 때리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압박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안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강한 강성 정책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또 약간 되게 순간적으로 당하거나 혼미한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서방권 쪽에서 공산권을 갖다가 뒤흔들면서 뭔가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스탠스를, 처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 좀 이건 골 때리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주적이 확실해요. 주적이 누구냐? 중국이죠. 네. 러시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에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해리스는 주적이 한 4개 정도 돼요, 지금. 약간 경찰관 역할을 확실히 하고 4개 정도 돼요. 네. 이란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북한도 있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 행보한다면 그 다음 날로 잘하면 휴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현 위치에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리 힘으로 싸울래. 그런 변수 남아 있어요. 근데 둘 다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사실 상황 그렇거든요. 제발 좀 누가 나서서 우리 좀 말려줘.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근데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좀 중재를 좀 해달라는 게 속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휴전하게 되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와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제 휴전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실상 휴전된 거 아니에요. 우린 더 싸우자고 했는데 그때 막 대외적으로는 그랬잖아요. 네네. 북진해야 된다고 밖에서 막 시위하고. 근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상호 방위 조약 맺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하는 걸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 측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더 이상 했다가는 힘들 것 같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변수가, 그럼 트럼프는 과연 우크라이나에 뭘 줄 거냐. 그러니까 휴전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끝내. 그건 니네 일이잖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유럽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겠죠? 나토가 이제, 나토라기보다는 영프, 독, 이런 나라들이 유사시에 그럼 우리가 니네를 도와줄게. 우리 군대 갈게. 라는 보장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는 종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종전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푸틴의 정치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땅과 관련돼서 일부분을 지금 있는 땅에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가져갔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르스크를 갑자기 이제 뭐 줘. 그리고 대신 그만큼 우리도 뺄게. 뭐 이런 정도의 협의가 나와야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에 상응하는 안보적 보완책이 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늦가을 겨울 되면 이제 휴전 얘기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예, 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래도 휴전 카드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 전쟁을 휴전해도 미국이나 나토는 아무런 손해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만 그냥 땅 뺏긴 거로 끝나거든요. 어차피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끝나도. 근데 젤렌스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무기 지원 줄여버리면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푸틴한테, 트럼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야, 무기 끊을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그 다음에 푸틴한테는 너도 이제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가지 마. 이렇게 양쪽에 하겠죠.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사실 푸틴이 그걸 바라고 있겠네요, 사실. 푸틴은 좋죠, 사실. 푸틴은. 오히려 그래지길 바라죠. 알았어, 네 말 들을게. 이거 몰래 하면서 웃겠죠, 이제. 젤렌스키만 울겠죠.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단 휴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하고 다른 걸 찾아야지. 여기서 더 땅 뺏겠다. 그건 다 정치적인 욕심이에요. 일단은 휴전하고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는 이 전선 변화 없이 계속 양쪽에 희생만 늘어나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전쟁일 뿐이에요. 다만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강국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고 복잡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은 휴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 쿠르스크 지역 반환해주고 밑에 받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냉정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겠다. 네네. 근데 사실상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트럼프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젤렌스키가 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을 보는 거예요. 계속 싸우겠다.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서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아마도 나토가 그것을 계속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빠진 나토가. 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섭거든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버텨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휴전이든 뭐가 돼서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괴뢰 정권, 꼭두가시 정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벨라루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뭐 폴란드라든지 또 막 그렇죠. 네. 그럼 푸틴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건. 그거는 뭐 확실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멈추게 되면 푸틴의 정당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은 구소련의 영토, 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 네네.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막 90%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 국민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과거의 영화, 그것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지금 그 나토 회원국이 31개잖아요? 그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이쪽 국가들이 다 지금 나토 회원국이 됐잖아요. 네. 나토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한 국가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폴란드를 공격을 했다. 이건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전 유럽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병력도 파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두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중에 비겁하게 빠지는 회원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비겁한 행위가 되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돈 좀 보태주고, 뭐 무기 좀 지원해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푸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거고, 러시아 국민은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가 뭐 빨리 이 러우 전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토 측,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러시아의 그런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전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불안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이걸 그냥 끝내고 싶을 거고, 네.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끝내려고 뭔가를 시도를 할 거다. 거기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진짜 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왜냐면 이제 푸틴하고는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진 않죠. 하지만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로 줄 걸 주고 받으면서 서로 계속 이익적 관계를 모색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여론상으로 전쟁 휴전이나 정전을 갖다 요구를 받고 있으면 일정 수준의 그 카드를 가지고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그걸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나 정전이든 어떤 리스크가 좀 절단이 되는 행태에서 그 대신 뭐를 줄 거냐. 암묵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푸틴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동안 어쨌든 물밑상의 많은 교역들과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 편을 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고, 그럼 그 공백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 중국은 대만은 그래도 나의 것이야. 뭐 홍콩은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더 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더 강한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트럼프는 그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는 방식이 한 번에 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세도 때리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압박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안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강한 강성 정책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또 약간 되게 순간적으로 당하거나 혼미한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서방권 쪽에서 공산권을 갖다가 뒤흔들면서 뭔가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외교 스탠스를, 처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좀 이건 골 때리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주적이 확실해요. 주적이 누구냐? 중국이죠. 네. 러시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에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해리스는 주적이 한 4개 정도 돼요, 지금. 약간 경찰관 역할을 확실히 하고 4개 정도예요. 네. 이란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북한도 있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 행보한다면 그 다음 날로 잘하면 휴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현 위치에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우리 힘으로 싸울래. 그런 변수 남아 있어요. 근데 둘 다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사실 상황 그렇거든요. 제발 좀 누가 나서서 우리 좀 말려줘.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근데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좀 중재를 좀 해달라는 게 속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와 상호 방위 자유이라든지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제 휴전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실상 휴전된 거 아니에요. 우린 더 싸우자고 했는데 그때 막 대외적으로는 그랬잖아요. 네네. 북진해야 된다고 밖에서 막 시위하고. 근데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상호 방위 조약 맺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하는 걸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 측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네. 더 이상 했다가는 힘들 것 같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변수가, 그럼 트럼프는 과연 우크라이나에 뭘 줄 거냐. 그러니까 휴전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끝내. 그건 니네 일이잖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유럽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겠죠? 나토가 이제, 네. 나토라기보다는 영프, 독, 이런 나라들이 유사시에 그럼 우리가 니네를 도와줄게. 우리 군대가 갈게. 라는 보장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는 종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종전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푸틴의 정치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땅과 관련돼서 일부분을 지금 있는 땅에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가져갔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르스크를 갑자기 이제 뭐 줘, 그리고 대신 그만큼 우리도 뺄게, 뭐 이런 정도의 협의가 나와야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에 상응하는 안보적 보완책이 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고,